조금만 더 버텨요, 아버님. 한밤중 CCTV 화면 속 아내는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에 든 주사기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입니다. 10분 후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주사기를 씻어 서랍 깊숙이 숨깁니다. 냉장고 야채 칸 뒤에서 이름 없는 갈색 약병을 꺼내 확인하고 다시 감춥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300만 원이 사라진 날 그녀는 상조회사 직원과 카페에서 만나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야위어 가고 식탁에 놓인 약들의 이름표는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버지 혈액에서 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재혼한 아내를 믿었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휘라디오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반. 주방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나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면서 이 풍경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아 스마트폰을 이마에서 30cm쯤 떨어뜨린 채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어 번 톡톡 건드리다가 결국 제게 시선을 돌립니다. 도윤아,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키우는 거야? 한숨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아버지 옆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누르자 글자가 2배 정도 커집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보이네. 고맙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구두끈을 묶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서정이 도시락 2개를 들고 나옵니다. 여보,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 넣었어요. 점심 꼭 챙겨 드세요. 손에 들린 도시락을 건네받으며 문득 재혼 전 생각이 떠오릅니다. 혼자 살 때는 매일 아침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를 사들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구내식당 한쪽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합니다. 식탁 너머로 지훈이 교복 재킷을 걸치면서 아침밥을 후루룩 넘기고 소연이는 우유를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뭔가 보드라운 게 제 바지가랑이를 스칩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3달 전에 분양받은 고양이 나비가 발밑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나비는 서정이 데려온 녀석입니다. 나비야, 밥은 아까 먹었잖아. 나비는 가볍게 야옹하고 울더니 소파 쪽으로 뛰어갑니다. 이 집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 지도 이제 3달째입니다. 문득 3년 전 봄날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날, 이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셨고 지훈이와 소연이는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건물 한 채였습니다. 도윤 씨, 출근 준비 다 됐어요? 서정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네, 이제 나가야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식탁 쪽을 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이제 스마트폰을 제대로 보시면서 날씨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훈이는 가방을 챙기면서 서정에게 뭔가 물어봅니다. 소연이는 설거지를 하려고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맞은편 305호 문이 열립니다. 최말순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아이고, 도윤 씨 출근하시나 봐요?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는 제 뒤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새 며느리 들어오니까 집이 살아났네, 살아났어. 아침마다 냄새 좋은 게 나더라고. 우리 집까지 냄새가 와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갑니다. 저도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할머니와 함께 탑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가 다시 말을 겁니다. 그나저나 참 다행이에요.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누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하는데. 네, 그렇죠. 남들이 뭐라 해도 말이에요. 친자식이랑 사는 게 최고예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뭐.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콕 찔립니다. 할머니는 악의 없이 던진 말이겠지만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럼 할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 도윤 씨도요. 할머니와 헤어져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깁니다. 친자식이랑 사는 게 최고라니. 서정은 제 아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새엄마고 아버지에게는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저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이미 선택했어.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끕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최말순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친자식이랑 사는 게 최고지. 며느리는 며느리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립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8시 45분. 회의 시작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같은 층 영업팀 김 과장이 서 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네, 집에서 좀 늦게 나왔어요. 재혼하고 나서 아침에 챙길 게 많죠? 저도 애들 둘 키우는데 매일 전쟁이에요. 김 과장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9층에 도착하고 저는 먼저 내립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켭니다. 모니터가 켜지는 동안 옆자리 박 대리가 말을 겁니다. 형,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재혼 생활 괜찮으신가 봐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죠. 부럽네요. 저는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박 대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도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툭 칩니다. 돌아보니 대학 동기인 재무팀 강 차장입니다. 도윤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바쁘게 살고 있지. 재혼했다면서? 축하한다. 고마워. 식사를 받아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강 차장은 숟가락을 들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말이야, 애들이랑은 잘 지내? 새엄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형,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데. 강 차장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 아무리 잘해줘도 친자식이랑은 다르지 않아?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춥니다. 뭐가 다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새엄마, 새아빠는 결국 남이라고. 강 차장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인 것 같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묵직하게 박힙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충 얼버무리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 창문으로 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맑은데 마음속은 뭔가 흐린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게 대체 뭘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피를 나눈 사이만 진짜 가족일까? 아니면 같이 살면서 마음을 나누면 가족이 되는 걸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옵니다.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빠,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답장을 보냅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문득 지훈이가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아빠, 새엄마랑 할아버지랑 요즘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제 대답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서정과 아버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진짜 가족일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합니다. 차를 몰면서 라디오를 켭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 날씨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조수석 선바이저를 내립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차 안에 영정 사진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작은 액자를 놓고 출퇴근할 때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혼자 중얼거리면서 운전대를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과 재혼하면서 그 사진을 집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새 아내 앞에서 전 아내의 사진을 두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이미 선택했어.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왔냐?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요. 주방으로 가니 서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예요. 곧 차릴게요. 네, 고마워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이 차례대로 떠오릅니다. 친자식이랑 사는 게 최고지. 피는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 새엄마, 새아빠는 결국 남이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봅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거실 쪽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콜록, 콜록. 평소보다 소리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수세미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반쯤 기대 누워 계십니다. 예전에는 야구 중계를 보면서 저 녀석이 왜 그걸 못 잡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던 분인데 지금은 텔레비전 볼륨만 켜놓고 눈을 감고 계십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니 손등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피부는 얇아져서 거의 투명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응, 먹었어. 입맛이 좀 없긴 한데. 서정이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옵니다. 손에 물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거로 손 좀 닦으세요. 고맙구나. 아버지는 물수건을 받아 손을 닦으십니다. 저는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냉장고 문에는 자석으로 붙여놓은 약 복용표가 있습니다. 표에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체크 표시가 빼곡히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서정의 필체로 쓴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량 적음, 물 섭취 보통. 메모를 보면서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서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마저 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부엌 창문 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돌아보니 지훈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왜? 아빠, 할아버지 요즘 밥 거의 안 드세요. 목소리를 낮춰 속삭입니다. 안 드신다니 무슨 소리야? 아침에도 한 숟가락 드시고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점심도 제가 보니까 도시락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여쭤볼게. 아빠,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훈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계십니다. 서정은 아버지 옆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시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서정이 제 쪽을 보며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서정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보, 응? 아버지 상태가 좀 걱정돼요. 서정이 책을 덮고 제 쪽을 봅니다. 저도 신경 쓰고 있어요. 식사량이 많이 줄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아버님이 병원 가시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도 도윤 씨, 제가 예전에 요양병원에서 일했잖아요. 노인분들 많이 봤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가도 돼요. 서정의 말에는 전문성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거리감도 느껴집니다. 마치 아버지를 환자처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어요. 서정은 다시 책을 펼칩니다. 저는 눈을 감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납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아버지의 혼잣말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괜히 집만 되는 것 같구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할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로 향합니다. 변기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십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세면대 및 수납장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무심코 문을 닫으려다가 안에 놓인 큰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입니다. 꺼내 보려다가 멈춥니다. 이건 서정이 정리해 둔 거겠죠. 아버지 약이나 처방전 같은 게 들어있을 겁니다. 봉투를 다시 넣고 문을 닫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서정은 벌써 잠들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머니 제사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때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아버지의 혼잣말이 귓가에서 맴돕니다. 괜히 짐만 되는 것 같구나.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깁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제대로 검사를 받자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천천히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잠속에서도 아버지의 마른 손등과 힘없는 목소리가 계속 떠오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식사량은 여전히 적습니다. 아침에 밥 한 숟가락 드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십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배가 안 고프네. 미안하다. 서정이 국그릇을 아버지 앞으로 밀어드립니다. 국이라도 좀 드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국을 몇 숟가락 드시고는 다시 숟가락을 놓으십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뜹니다. 은행 앱 알림입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한기찬 계좌 출금 300만 원.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20분. 바로 몇 분 전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알림을 눌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출금 장소는 집 근처 은행 지점, 현금 자동입 출금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쓰십니다. 용돈으로 받으신 돈으로 신문 사시고 가끔 커피 드시는 게 전부입니다. 300만 원은 아버지가 쓰시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뭐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버지는 요즘 밖에 거의 나가지도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어제도 거실 소파에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혼자 은행에 가실 힘도 없어 보이셨는데 주변을 둘러봅니다. 동료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시 은행 앱을 확인합니다. 출금 시각 10시 20분. 제가 출근한 시각은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후 2시간도 안 돼서 은행에 가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 뽑은 걸까요? 손가락으로 아버지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입니다. 평소처럼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 어디 나가신 데 있으세요? 응? 아니, 집에만 있는데. 은행 같은 데는 안 가셨어요? 은행? 내가 왜 은행에 가? 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큰돈 쓰신 일 있으세요? 큰돈? 무슨 소리냐? 나 요즘 밖에도 안 나가는데 무슨 돈을 써?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납니다. 아, 네.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버지, 좀 쉬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십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뺀 걸까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회사를 나섭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생각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엽니다. 저 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서정이 앉아 계십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윤 씨, 일찍 오셨네요. 저녁 곧 차릴게요. 서정이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지. 밖에는 안 나가셨고요? 응, 안 나갔어. 아버지는 화면을 보면서 대답하십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집니다. 지훈이와 소연이도 각자 방에서 나와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 서정을 관찰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께 반찬을 더 권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묻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훈이가 제 방으로 오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아빠, 잠깐 제 방 좀 와보세요. 숙제 좀 봐주세요. 그래. 지훈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훈이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아빠, 저 오늘 이상한 거 봤어요. 뭘? 새엄마요.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으로 새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혼자? 아니요. 어떤 남자 아저씨랑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검은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있었는데 뭔가 서류를 새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엄마가 그 서류를 보다가 갈색 봉투를 꺼내서 그 아저씨한테 건넸어요. 봉투가 두툼했어요. 지훈이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서정의 뒷모습과 맞은편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고 남자의 가방에는 로고가 보입니다. 이 로고 상조회사 같아요. 지훈이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상조회사, 장례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이거 몇 시에 찍은 거야? 오후 4시 반쯤이요. 오전에 3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오후에 서정이 상조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모든 게 연결됩니다. 아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새엄마가 할아버지 몰래 그런 사람을 만나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지훈아, 새엄마한테는 이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네, 알았어요. 지훈이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300만 원. 상조회사. 봉투.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정이 아버지 몰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장례를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서정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서정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 몰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서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의심은 계속 자라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밥 한 숟가락만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십니다. 아버지, 좀 더 드세요. 괜찮아. 배가 불러서.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입니다. 광대뼈가 더 도드라지고 눈은 푹 꺼져 있습니다. 서정이 아버지께 국그릇을 밀어드립니다. 아버님, 국이라도 드세요. 고맙구나. 아버지는 국을 두어 숟가락 드시고는 다시 멈추십니다. 저는 서정을 바라봅니다. 서정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지훈에게 도시락을 건넵니다. 지훈아, 오늘 점심 꼭 먹어. 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서정이 다가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제가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병원요? 네, 아버님 약 처방받으러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정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저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도윤 씨는 회사 일 바쁘시잖아요. 알겠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서정은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구내식당으로 갑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데 옆자리 김 과장이 말을 겁니다. 도윤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안일로 고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며칠째 그러시던데. 김 과장의 말에 잠시 망설입니다. 그냥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요. 재혼 가정은 신경 쓸 게 많죠. 저희 형도 재혼했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요? 가족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대요. 서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신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저는 지금 서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책상으로 돌아와 일을 하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지훈이입니다. 아빠, 할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약 여러 개 드셨어요. 제가 사진 찍어뒀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들이 보입니다. 흰색 알약, 노란색 알약, 캡슐 형태의 약. 적어도 5가지는 넘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는 거였어? 또 다른 메시지가 옵니다. 아빠, 이 중에 이상한 약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일반 두통약이나 소화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손이 떨립니다. 서정이 아버지께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아니야. 서정은 요양보호사 출신이잖아.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필요한 약을 챙겨드리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합니다. 차를 몰면서 계속 고민합니다. 서정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아버지와 아이들만 있습니다. 서정은요? 병원 간다고 나갔어요. 소연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계십니다.
눈을 감고 계신데 숨소리가 가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대로 검사 좀 받으시고.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요. 도윤아, 너 걱정하지 마. 서정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서정이 잘 챙겨주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8시가 되어 서정이 돌아옵니다. 손에 병원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병원은 어땠어요? 약 처방받아왔어요. 아버님 상태 설명드리고요. 서정은 봉투에서 약봉지를 꺼냅니다. 하얀 약봉지 3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일단 약 드시면서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영양제도 추가했고요. 그렇군요. 서정은 약을 냉장고 위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서정을 관찰합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아버지께 물을 따라 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합니다. 서정을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300만 원 출금, 상조회사 직원과의 만남, 갈색 봉투, 아버지의 급격한 체중 감소,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들,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정은 저의 아내입니다. 재혼하면서 함께 가족이 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의심해서 관계를 망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지켜야 하지 않아?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노트북을 켭니다. 검색창에 가족 학대, 노인 학대 징후라고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들이 나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설명되지 않는 금전거래, 보호자의 이상 행동, 모든 항목이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건 너무 심한 의심 아닐까? 하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계속 제 눈앞에서 깜빡입니다. 문득 밤에 복도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혼잣말이 떠오릅니다. 괜히 짐만 되는 것 같구나. 그리고 세면대 밑에서 봤던 병원 봉투, 냉장고에 붙은 식사량 기록,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제 착각 같기도 합니다. 노트북을 닫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지켜보자. 그래도 이상하면 그때 행동하자.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고등학교 동창 장민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도윤아, 오랜만에 한잔할까?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래, 좋아. 저녁 6시 집 근처 술집에서 민호를 만납니다. 민호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가 잔을 따르며 묻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제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잔을 들어 소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따갑습니다. 민호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뭘? 가족한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고. 그럴 때 말이야. 민호는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급격한 체중 감소, 300만 원 출금, 서정과 상조회사 직원의 만남,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들. 민호는 말없이 듣다가 술잔을 비우고 말합니다. 도윤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사건들 보면 가족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
최소한 상황은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최근에 맡은 사건만 해도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에서 몇 년 동안 돈 빼내다가 걸린 경우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박한 경우도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어. 보호자가 공범이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도윤아, 좋은 게 아니야. 특히 돈이랑 건강 문제는 말이야. 민호는 다시 술을 따릅니다. 최소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확인하는 게 100배 낫지.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야? 요즘 소형 카메라 있잖아. 집안에 몇 개 설치해봐. 그럼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카메라, 감시,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내를 의심하는 거잖아.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네 아버지를 지키는 거지.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봅니다. 도윤아,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그때 확인해 볼 걸 하고 후회하고 싶어? 아니면 지금 확인해서 안심하고 싶어?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집어듭니다. 계산대로 가려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검색창에 소형 CCTV라고 입력합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나옵니다. 실내용 초소형 카메라, 책장에 숨길 수 있는 카메라, 와이파이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리뷰들을 하나씩 읽습니다. 집안 안전 확인용으로 샀는데 아주 좋아요. 화질이 선명하고 앱 연동도 쉬워요. 소리까지 잡혀서 만족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장바구니에 카메라 3개를 담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서정은 제 아내입니다. 재혼하면서 서로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배신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떠오릅니다.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 힘없는 목소리, 괜히 집만 되는 것 같구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어버렸구나. 자기 혐오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지켜야 해.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야. 집에 도착해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가는데 아버지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콜록, 콜록. 가슴이 저려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제 방으로 향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서정은 벌써 잠들어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편안한 얼굴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틀 후면 카메라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서정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까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민호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가족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 최소한 상황은 정확히 알아야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확인하는 게 100배 낫지. 옆에서 서정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틀 후면 알게 되겠지. 진실이 뭔지.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천천히 잠에 빠져듭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에서 배송 알림을 확인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배송 예정. 퇴근 후 집에 오면 카메라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십니다. 서정은 평소처럼 아버지를 챙기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평범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보. 서정이 현관에서 배웅합니다. 네, 다녀올게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오늘 저녁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화요일 새벽 6시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봅니다. 조용히 복도를 걷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소연이와 서정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가 노인분들한테 좋대요, 새엄마. 소연이가 휴대폰 화면을 서정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 볼까? 서정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둘은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려놓고 함께 썰기 시작합니다.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새엄마, 할아버지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신경 써야지. 간호학과에서 배웠는데요. 노인분들은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하대요. 맞아. 그래서 내가 매일 기록하고 있잖아. 서정이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가리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소연이는 서정을 새엄마라고 부르면서도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 애들한테는 새엄마가 필요했지. 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소연이는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지훈이 뿐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정이 들어온 후 소연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진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서정을 의심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어제 주문한 카메라가 오늘 도착합니다. 그걸 설치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 모여 앉습니다. 소연이가 만든 야채죽이 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많대요. 소연이가 아버지께 죽그릇을 밀어드립니다. 고맙구나. 우리 손녀가 만들었으면 맛있겠지. 아버지는 한 숟가락 드십니다. 응, 맛있네. 하지만 2숟가락 더 드시고는 숟가락을 놓으십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서정이 도시락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네. 회사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오후 4시, 5시, 6시.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사무실을 나섭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택배함을 확인합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9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엽니다. 저 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오셨어요? 지훈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응. 저는 지훈에게 눈짓합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 제 방 좀 와보세요. 그래. 지훈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상자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카메라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와 충전 케이블도 함께 있습니다. 와, 진짜 작네요. 지훈이가 카메라를 집어듭니다. 이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거실 책장, 복도 액자 뒤, 부엌 벽시계 안. 이렇게 3곳이면 충분할 것 같아. 지금 할 거예요? 아니, 서정이랑 아버지가 주무실 때 하자.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서정도 11시쯤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지훈이 방으로 갑니다. 지훈아, 지금 하자. 네. 둘은 조용히 거실로 나갑니다. 첫 번째 카메라를 책장 사이에 숨깁니다. 책들 사이로 렌즈만 살짝 보이게 각도를 조정합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복도 액자 뒤에 붙입니다. 액자를 살짝 들어 올려 뒤쪽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부엌 벽시계를 분해해서 안에 넣습니다. 시계 유리를 통해 렌즈가 부엌을 향하도록 배치합니다. 모든 작업을 끝내는데 30분쯤 걸립니다. 다 됐어요. 지훈이가 속삭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 앱을 켭니다. 카메라와 연동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화면에 3개의 영상이 뜹니다. 거실, 복도, 부엌이 모두 보입니다. 화질도 선명합니다. 성공했네. 하지만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아빠, 이제 뭐가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지훈아, 이 일은 소연이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소연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는 서정을 좋아하잖아. 괜히 마음 상할까봐.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서정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서정의 얼굴을 봅니다. 평온한 얼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을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 앱을 확인합니다. 3개의 화면이 계속 녹화 중입니다. 어두운 거실, 텅 빈 복도, 조용한 부엌. 모든 게 평범해 보입니다. 며칠만 지켜보자.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정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옆을 보니 서정은 없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앱을 켜서 어젯밤 녹화 영상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지켜봐야겠어. 일어나서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합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리고 퇴근 후 저는 휴대폰 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만 녹화되어 있습니다. 서정이 청소하는 모습,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는 모습, 지훈이와 소연이가 학교 갔다 오는 모습,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조금씩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녹화된 영상들을 빨리 감기로 확인합니다. 오전, 점심, 오후 모두 평범합니다. 영상을 끄려는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뜹니다. 움직임 감지. 시각은 밤 11시 10분. 복도 카메라입니다. 영상을 재생합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화면을 확대합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보입니다. 여자 슬리퍼입니다. 서정입니다. 서정이 복도를 천천히 걸어 아버지 방으로 향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저는 소리를 켜고 볼륨을 높입니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 그리고 서정의 목소리. 조금만 더 버텨요, 아버님.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버티라는 걸까요? 5분쯤 지나자 문이 다시 열립니다. 서정이 나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합니다. 서정이 싱크대 앞에 섭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주사기처럼 보입니다. 물로 씻어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서 작은 병을 꺼냅니다. 라벨이 붙어 있는 약병입니다. 하지만 글씨는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습니다. 서정은 그 병을 다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넣습니다. 야채 서랍 뒤쪽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이 끝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방금 본 게 뭐지? 서정이 아버지께 주사를 놓은 걸까요? 왜 한밤중에요? 왜 저 몰래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어젯밤 영상뿐입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나 봐.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서정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서정이 국그릇을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저는 서정을 바라봅니다. 평온한 얼굴입니다. 어젯밤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집에 일찍 와라. 할 일이 있어. 오후 4시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정은 없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지훈을 부릅니다. 지훈아, 지금 냉장고 확인해야 해.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 영상 봤어. 서정이 냉장고에 약병을 숨겼어. 진짜요? 둘이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야채 서랍을 꺼냅니다. 뒤쪽을 뒤집니다. 작은 약병이 나옵니다. 갈색 유리병입니다. 라벨에는 병원 이름과 환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환자 이름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하지만 약 이름 부분은 누군가 검은 매직으로 지워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가 묻습니다. 모르겠어. 약인 건 확실한데. 병을 흔들어 봅니다. 안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절반쯤 비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지훈이 사진을 찍습니다. 약병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습니다. 야채 서랍을 넣고 냉장고를 닫습니다. 아빠, 이거 이상한 거 맞죠? 그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며칠 후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부엌 카메라입니다. 오후 2시쯤입니다. 서정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약봉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입니다. 서정은 그 약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하얀 통에 옮겨 담습니다. 원래 약봉지에 붙어 있던 라벨은 떼어냅니다. 라벨을 작게 찢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모든 약이 하얀 통으로 옮겨지자 빈 약봉지도 버립니다. 그리고 하얀 통들을 찬장에 넣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안 걸립니다. 능숙한 손놀림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왜 약 이름을 지우는 거지? 왜 라벨을 떼어내는 거지? 정상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한 숟가락만 드시고 멈추십니다. 아버지,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제가 묻습니다. 응, 서정이가 시간 맞춰서 챙겨주고 있어. 어떤 약이에요? 글쎄, 영양제랑 소화제 같은 거라고 하던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야 잘 모르지. 서정이한테 물어봐. 저는 서정을 봅니다. 여보, 아버지 약이 정확히 뭐예요? 서정이 잠시 멈칫합니다. 비타민이랑 소화효소제, 그리고 혈압약이요. 그게 다예요? 네,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대화가 끊깁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찬장을 열어봅니다. 하얀 통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느 통에 어떤 약이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영상들을 다시 봅니다. 며칠간 모은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서정은 매일 밤 11시쯤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뭔가를 하고 나옵니다. 주사기를 씻습니다. 냉장고의 약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잠든 후에 일어납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해.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특별한 치료를 받고 계신 건 아닐까? 서정이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집에서 관리해 주는 건 아닐까?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 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작아집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훈과 소연을 제 방으로 부릅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합니다. 첫 번째 영상, 서정이 한밤중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영상, 서정이 약을 다른 통으로 옮기고 라벨을 떼어내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영상, 서정이 주사기를 씻어 서랍에 넣는 장면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해. 지훈이 주먹을 줍니다. 아빠, 이건 명백히 이상하잖아요. 이 정도면 신고해야 해요. 진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다른 이유요? 한밤중에 몰래 주사 놓고 약 이름 지우는 게 정상인가요? 지훈의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소연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저는 새엄마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소연아, 아직 단정 짓지 마.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식탁으로 걸어오십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립니다. 소파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하십니다. 식탁 의자에 앉으실 때 한숨을 크게 내쉬십니다. 후, 얼굴에서 땀이 납니다. 거우 몇 걸음 걸으셨을 뿐인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다리에 힘이 없네.
서정이 밥그릇을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는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으십니다. 배가 안 고프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드세요. 미안하다. 정말 못 먹겠어. 아버지의 손목을 봅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도 앙상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갑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입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켭니다. 검색창에 급격한 체중 감소 원인이라고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암, 당뇨, 갑상선 질환, 우울증, 그리고 마지막에 약물 부작용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특정 약물은 식욕 감소와 급격한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진정제나 항정신성 약물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서정이 아버지께 그런 약을 먹이고 있는 건가? 다음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방법. 여러 사이트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신고 절차, 증거 확보 방법.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습니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CCTV 영상, 녹음,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정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신고하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서정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노트북을 닫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옆에서 서정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해치려는 걸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거실 소파에 아버지, 서정,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여자가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찹니다. 쯧쯧,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네. 서정은 아무 표정 없이 화면을 봅니다. 저는 서정의 옆 얼굴을 관찰합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뉴스가 끝나고 아버지가 일어나십니다. 나 좀 쉬어야겠다. 아버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정이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둘이 복도를 걸어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앱을 켭니다. 복도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5분쯤 지나자 서정이 방에서 나옵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 카메라로 전환합니다. 서정이 냉장고를 엽니다. 야채 서랍을 꺼냅니다. 그 갈색 약병을 꺼냅니다. 주사기를 준비합니다. 약병에서 액체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방으로 향합니다. 복도 카메라에 그 모습이 잡힙니다. 방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손에 식은땀이 납니다. 지훈이 제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아빠, 지금 보고 있어요? 응. 신고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소연도 다가옵니다. 아빠,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 간호학과에서 배웠는데 저건 의료진이 할 일이에요. 보호자가 몰래 주사 놓는 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두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민호 형한테 연락할게. 민호 삼촌이요? 응.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지.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서정은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저는 서정의 얼굴을 봅니다. 재혼할 때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함께 가족이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정, 너였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의심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서정이 아버지에게 무언가 해로운 짓을 하고 있다는 확신. 눈을 감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화요일 새벽 3시입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화면을 확인합니다. 움직임 감지. 아버지 방화복도 카메라입니다. 앱을 켭니다. 어둠 속에서 서정이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방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10분쯤 지나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입니다. 평소보다 더 길고 더 괴로워 보입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서정이 방에서 나옵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주사기를 씻는 모습이 보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약병을 넣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서정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빠릅니다. 마치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눈은 떠 계시지만 천장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가 초점이 없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십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신랄 같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숨을 헐떡이십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급히 손을 잡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땀으로 축축합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거실로 뛰어나갑니다. 서정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상해요. 서정이 앞치마를 벗으며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를 살펴봅니다. 손목을 잡아 맥박을 재봅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봅니다. 귀에 대고 숨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동작이 숙련되어 있습니다. 열은 없네요. 맥박도 규칙적이고요. 서정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데요? 노인분들은 가끔 이런 증상 보이세요. 일단 지켜보시죠. 지켜본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서정은 저를 똑바로 봅니다. 표정이 평온합니다. 너무 평온합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안 돼요. 병원 가야 해요.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릅니다. 1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아버지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 싣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저와 서정이 함께 구급차에 탑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아버지를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동문이 닫힙니다. 저와 서정은 복도 의자에 앉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갑니다.
서정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일어서서 대답합니다. 네, 아들입니다. 의사가 클립보드를 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요.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고 근육량도 거의 없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최근에 식사나 약 복용에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서정이 말합니다. 식사를 잘 못하셔서 영양제를 조금씩 조절해 드리고 있어요. 의사가 서정을 봅니다. 어떤 영양제인가요? 처방전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종합 영양제요. 처방전은 집에 있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일단 입원시켜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는 6층 병실로 옮겨지십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뼈와 피부만 남은 손입니다. 서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여보,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아버님 옷이랑 세면도구 챙겨올게요. 그래요. 서정이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눈을 감고 계십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기계음과 섞여서 들립니다. 10분쯤 지나자 병실 문이 열립니다. 지훈이 들어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를 낮춰 대답합니다. 지금 검사 중이야. 결과는 내일 나온대. 지훈이 침대 옆으로 옵니다. 할아버지를 내려다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엄마가 뭘 했는지요.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버지 치료가 먼저야. 하지만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훈이 입술을 깨뭅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 계단참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최말순 할머니와 옆집 아주머니입니다. 3층 그 집 말이야. 아버님이 오늘 쓰러지셨다더라. 어머,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대. 뼈만 남았다던데.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출신이라면서요?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쉿, 조용히 해요. 들어와.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웃들도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실에 서정과 소연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소연의 눈이 빨갛습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어떠세요? 내일 검사 결과 나온대. 소연이 서정을 봅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정도 그걸 느낍니다. 눈을 내리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정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합니다. 방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입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6층 병실 앞 복도에서 의사를 만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 의사입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의사가 서류 몇 장을 펼쳐놓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혈액 검사 결과지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요? 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모두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근육도 거의 소실된 상태고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인분의 엑스레이고 이게 환자분 거예요. 뼈 밀도 차이가 보이시죠? 확실히 다릅니다. 아버지 뼈는 훨씬 더 얇고 희미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특정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진정제 계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진정제요? 네. 이 약은 보통 수면 장애나 불안 장애 치료에 쓰이는데 노인에게는 식욕 감퇴와 근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손이 떨립니다. 아버지가 그런 약을 처방받으신 적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약이 체내에 들어간 걸까요? 의사가 저를 똑바로 봅니다. 혹시 가정에서 누가 임의로 약을 투여한 건 아닌가요? 목이 메입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요. 상담실을 나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진정제. 서정이 아버지께 진정제를 먹였습니다. 그것도 몰래. 더 이상 의심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와줘. 30분 후 민호가 도착합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만납니다. 모든 걸 설명합니다. 검사 결과, 진정제 검출, CCTV 영상까지. 민호는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쉽니다. 도윤아, 이건 명백한 범죄야. 노인 학대고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나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 증거 제출해야지. 그리고 아버님을 보호해야 해. 그럼 서정은? 조사받겠지.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 아내가 범죄자가 됩니다. 아이들의 새엄마가 경찰에 끌려갑니다. 도윤아, 힘들겠지만 내 아버지가 먼저야. 지금 결정해야 해. 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서정과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저를 봅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서정이 묻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갑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휴대폰을 텔레비전에 연결합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저는 CCTV 앱을 엽니다. 저장된 영상들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복도가 나타납니다. 서정이 한밤중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 번째 영상을 재생합니다. 부엌에서 약을 다른 통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라벨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재생합니다. 주사기를 씻어 서랍에 넣는 장면입니다. 냉장고에서 갈색 약병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환하게 빛납니다. 재생이 끝나자 화면에는 정지 아이콘만 떠 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제 아시겠죠? 새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소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서정은 소파에 앉은 채 화면만 바라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서정을 봅니다. 이게 다 뭐야, 서정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서정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설명해봐. 왜 한밤중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 왜 주사를 놓았어? 왜 약 이름을 지웠어? 서정이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섭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훈아, 진정해. 제가 지훈을 말립니다. 소연도 일어섭니다. 새엄마, 저 간호학과 다니잖아요. 저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의료진 아니면 함부로 주사 놓으면 안 돼요. 서정의 어깨가 떨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입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훈아, 그만해. 제가 다시 말립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똑딱, 똑딱. 서정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도윤 씨, 저는 됐어. 제가 손을 듭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들었어. 아버지 혈액에서 진정제 성분이 나왔대.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 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집니다. 도윤 씨, 제발 들어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정이 따라옵니다. 밖에 좀 나갔다 올게. 도윤 씨, 제발. 서정이 제 팔을 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걷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답장이 옵니다. 알았어. 내가 같이 가줄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복도만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안방 문을 엽니다. 서정은 없습니다. 거실 소파를 봅니다. 서정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신뢰도 사랑도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납니다. 복도를 걷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갑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서정이 보입니다. 담요를 무릎에 걸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깨가 흔들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가려다가 멈춥니다. 다가가서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용무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문득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방에서입니다. 콜록, 콜록. 평소와 다른 기침입니다. 더 깊고 더 거칩니다. 아버지 방문 앞에 섭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방문이 열립니다. 아버지가 문 손잡이를 붙잡고 서 계십니다. 아버지, 도윤아. 목소리가 힘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화장실 좀 가려고.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팔이 나무 막대기처럼 가늡니다. 화장실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인데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맙다. 화장실 문이 닫힙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또 들립니다. 5분쯤 지나자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를 다시 부축해 방으로 모십니다. 침대에 앉히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좀 쉬세요, 아버지. 도윤아. 네.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요? 응.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서정이 이야기 말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해요? 응. 서정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다들 모여라. 내가 제대로 얘기해 줄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다. 다 같이 있을 때 해야지. 서정이도 있어야 하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십니다. 이제 좀 자야겠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 서서 생각합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 거실을 봅니다. 서정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봅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제가 갈까요? 아니요. 이미 모셔다 드렸어요. 서정이 고개를 숙입니다. 도윤 씨. 네. 내일 아침에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줘요.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얘기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서정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님이요? 네. 서정은 입술을 깨뭅니다. 알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눕지만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서정을 감싸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아침 6시입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갑니다. 서정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훈과 소연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아침 먹어야지. 아빠,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소연이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일어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무슨 말인데요? 나도 몰라. 일단 일어나. 30분 후 식탁에 모두 모입니다. 아버지, 서정, 저, 지훈, 소연. 5명이 식탁을 둘러싸고 앉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십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께 집중됩니다. 어제 도윤이가 영상을 보여줬지? 네. 제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서정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해라니요, 할아버지? 지훈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서정이는 내 부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습니다. 나한테 병이 있어. 말기 췌장암이야. 머리가 하얘집니다. 뭐라고요? 3달 전에 진단받았어. 의사가 그러더구나. 길어야 6개월이라고. 소연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서정이한테 부탁했지.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진통제요? 응.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야. 밤마다 통증이 심해지거든. 서정이가 요양보호사 출신이니까 주사 놓는 법 알잖아. 서정을 봅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약 이름을 지운 건요? 지훈이 묻습니다. 그것도 내가 부탁했어. 너희들이 보면 알까봐. 특히 소연이, 넌 간호학과 다니잖아. 약 이름 보면 바로 알 거 아니냐. 소연이 흐느낍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숨겨서.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럼 300만 원은요? 제가 간신히 묻습니다. 그건 내가 상조회사에 계약금으로 낸 거야. 서정이한테 부탁해서 처리했지.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상조회사 직원과의 만남. 갈색 봉투. 300만 원 출금. 모든 게 아버지의 장례 준비였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서정이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나 때문이야.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도 알아. 너희들이 걱정했다는 거.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준비하고 싶었어. 아버지는 서정을 봅니다. 서정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밤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다. 서정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봅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입니다. 아버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저는 서정을 봅니다. 서정도 저를 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슬픔만 가득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합니다. 아니에요. 오해할 만했어요.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서정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기침을 합니다. 콜록, 콜록. 이제 됐다. 다들 알았으니까. 아버지는 피곤한 듯 눈을 감으십니다. 좀 쉬어야겠구나. 저와 서정이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모십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습니다. 복도에서 서정과 마주섭니다. 여보. 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의심해서. 서정이 제 손을 잡습니다. 이제 함께 아버님 돌봐요. 남은 시간 동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거실로 돌아갑니다. 지훈과 소연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습니다. 애들아. 네, 아빠.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입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